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속성 및 함수를 활용을 해서 시리즈를 자유자재로 다루기라고 하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판다스의 데이터 타입으로서 파이썬의 리스트랑 사전 타입과랑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이외에도 더 다양한 풍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이 주로 속성과 함수를 하는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리즈의 속성과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시리즈의 주요 속성들, values나 index, size와 같은 주요 속성들을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시리즈의 add나 append, describe와 같은 주요한 함수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다스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리즈가 제공하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기능들을 스스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시리즈의 주요 속성과 함수들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시리즈의 주요 속성과 함수들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과 함수들을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샘플 데이터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 데이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 데이터는 총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A부터 J까지 총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값은 어떤 숫자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속성과 함수 중에 먼저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은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객체나 혹은 특징, 속성을 혹은 간단한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인덱스랑 밸류즈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생성했던 샘플이 있는데 이 샘플의 인덱스, 이 인덱스의 라벨만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경우, 가지고 오고 싶은 경우에는 .index라고 인덱스 속성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샘플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인덱스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value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덱스와 비슷하게 샘플의 values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이라고 하는 시리즈는 인덱스와 value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value만 가지고 오는 것이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value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size입니다. 샘플의 길이, 즉 시리즈에 있는 항목의 개수입니다. 즉 총 10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sample.size는 10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d타입인데 d타입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mple.d타입 이렇게 하게 되면 샘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숫자형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d타입이 int64라고 하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시리즈 데이터가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d타입이 오브젝트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객체를 출력을 하게 되면 보통 d타입도 아래에 같이 출력이 되는데요. 이 d타입만 출력을 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d타입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O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O라고 나오는 것은 오브젝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타입이 O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오브젝트라고 나오게 하는 것은 보통은 문자열, 이 스트링인 경우에 이제 O라고 나오게 되고요. 문자열이거나 혹은 2개 이상의 데이터 타입으로 값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로 출력이 됩니다. 아까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이 함께 혼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도 있고 5.3도 있고 ABC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2개 이상의
데이터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D타입이 오브젝트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즈가 3과 5.3 두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정수형 데이터와 실수형 데이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 타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3이라고 하는 것도 실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리즈가 제공해주는 몇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그 속성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게 될 건데 시리즈가 제공해주는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 함수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 전달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전달하는 자료들을 인자 혹은 아규먼트 혹은 파라미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 함수들은 정해진 인자들이 있고요. 이 파라미터, 즉 인자의 값들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값들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함수의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각각 하나하나 시리즈가 제공해주는 주요한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describe 함수인데 이거는 보통 데이터 탐색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시리즈에 있는 통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개수는 10개고 평균은 81이고 표준 편차는 몇이고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이와 같은 그 통계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속성과 함수의 차이에 대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 속성을 사용을 할 때에는 속성의 명을 써주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성은. 하지만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항상 이 괄호가 뒤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까 우리가 했던 속성인 values라고 하는 속성을 괄호를 열고 닫으면 이제 함수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예 다른 구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는 values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에러가 뜨게 되고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를 열고 닫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describe 함수를 통해서 여러 개의 통계 정보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었는데요. 각각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맥스 값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샘플의 맥스라고 하게 되면 맥스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평균 값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sample.min이라고 실행을 하시면 평균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의 통계 함수들을 개별적으로 실행을 해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동일한 형태로 aggregate라고 하는 agg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계 함수는 인자값으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함수의 이름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문자 열로 인자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add prefix라고 하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인자값을 하나 줄 수가 있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mple.add prefix 여기에 인자값으로 제가 어떤 문자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마이너스라고 하는 인자값을 주게 되면 실제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인덱스 A부터 J에 해당하는 인덱스 앞에 프리픽스로 이 함수의 인자로 넘어간 데이터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이 문자열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함수를 실행을 할 때 괄호를 열고 닫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괄호를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이 뭔가 인자값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함수마다 다릅니다. 함수마다 인자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함수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인자값을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실행이 되는 describe와 같은 함수가 있고 이 add prefix와 같이 인자값이 없으면 안 되는 함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각각의 함수들에 대한 설명 문서, 즉 판다스의 공식 문서에 가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괄호가 있는 이유는 이 괄호 안에 인자값을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어있는 괄호가 전달이 되지만 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인자값을 나열을 해서 함수에 이 값들을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 add prefix 같은 경우에도 이 문자 열을 인자로 받아서 이 문자 인자로 받은 값을 인덱스의 프리픽스로 추가를 하게 된 거죠. 내가 만약에 데이터가 아니라 빅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프리픽스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자값을 변경을 해주게 되면 이 함수의 실행 결과도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add prefix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서 이 max 함수와 같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 인자값을 전달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러는 굉장히 흔한 에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에러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add prefix라고 하는 함수는 하나가 미싱 되어져 있다, 빠져 있다. 어떤 요구되어지는 어떤 아규먼트, 프리픽스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미싱, 누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꼭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달해줘야 될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 값을 주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add prefix라고 하는 함수는 인덱스 앞에 프리픽스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프리픽스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에러가 발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자를 전달을 해줄 때에는 파라미터의 이름을 명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했지만 이 프리픽스라고 하는 인자명으로 명시를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파이썬을 코딩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함수를 수행한 결과가 출력창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출력된 내용은 이 실제 원본 데이터에는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add prefix 함수를 실행한 결과에는 b-라고 하는 프리픽스가 붙어 있지만 실제 원본 데이터, 즉 샘플에는 이 함수의 결과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의 실행 결과가 이제 아웃풋 창에 출력이 되더라도 원본 데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함수에 대한 결과를 원본에 반영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함수의 결과를 다시 원본에 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add prefix에 대한 결과를 sample2에 다시 할당을 하게 되면 이 sample2라고 하는 변수는 이 함수의 결과가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본에 반영을 하려면 저 sample2 대신에 이 sample이라고 변수명을 바꿔주시면 이 sample이라고 하는 원본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value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alue count라고 하는 함수는 나중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 value 값들의 통계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리즈에 있는 데이터 값들의 개수를 출력을 해줍니다. 이 샘플A라고 하는 시리즈에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의 90은 3개가 있었고 85는 2개가 있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값들별로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값의 개수를 출력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점수라고 가정을 하면 85점인 사람은 2명, 95점이 맞은 사람이 1명 이런 식으로 집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add라고 하는 함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는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더하기 함수입니다. sample.add
그리고 값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 시리즈에 있는 데이터 각각의 값을 더하게 됩니다. 100이라고 하는 값을 인자로 넣게 되면 그 각각 샘플에 있는 데이터 항목 각각의 100이라고 하는 값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미니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모든 데이터 항목에 100을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5개에는 5를 더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5개에는 10을 더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ad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sample.add 5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결과는 이 10개의 데이터에 모두 5를 더한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앞에 있는 5개는 5를 더하고 뒤에 있는 나머지 5개에는 10을 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2개를 한번 전달을 해볼까요? 나는 앞에 5개, 뒤에 5개는 이렇게 5랑 10으로 하겠다 라고 한다.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파이썬에서는 1개의 값을 전달을 하는 인자에 2개 이상의 값을 전달을 할 때에는 보통은 리스트로 묶어서 전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리스트로 담아서 전달을 해보면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에러 메시지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length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하죠.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샘플이라고 하는 시리즈는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add의 인자인 이 리스트는 2개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dd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총 10개의 데이터 항목, 즉 샘플의 데이터 항목의 개수와 동일한 크기로 리스트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앞에 있는 5개는 5가 더해지고 뒤에 있는 5개는 10이 더해지는 것을 결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append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end 함수는 함수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뒤에다가 append, 더하는 겁니다. 인자로 받은 시리즈를 원래 이 append 함수를 호출하는 기존 시리즈 뒤에 이어붙여서 하나의 시리즈로 만드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샘플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샘플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A부터 J 총 10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다가 K라고 하는 인덱스 라벨과 어떤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80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K8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가를 하려면 이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r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인덱스는 K이고 값은 80을 가지고 있는 이 시리즈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리즈를 sample.append의 인자로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샘플의 뒤에 이 sr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리즈를 생성할 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값이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80이라고 하는 값을 쓰시면 되는데 인덱스인 경우에는 값이 하나인 경우라도 이렇게 꼭 리스트로 전달을 해야지만 실행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 시리즈를 생성을 할 때 값이 하나라고 해서 이 인덱스를 그냥 K라고 하는 값 하나로 전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고요. 에러 메시지를 항상 마지막 뒤에 있는 메시지만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인자 쪽에 뭔가 호출될 때에는 컬렉션,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의 형태의 데이터로 호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값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인덱스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리스트로 담아서 전달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많이 활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인 is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in 함수는 시리즈에 있는 데이터들이 인자로 받은 이 vel 리스트, 이 인자로 받은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true, false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에 isin 함수를 실행을 하면서 인자 값으로 이 데이터 항목, 이 샘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85라고 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구문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메시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 is in에 호출되어지는 인자는 리스트 형태의 오브젝트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값이 하나라도 리스트로 담아서 한번 전달을 해보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리스트 안에 is in의 인자인 리스트 안에 이 각각의 1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true, false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까 A가 85였기 때문에 true고요. B는 85가 아니니까 false가 되는 겁니다. C도 아니니까 false.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이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지 여부를 true, false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85랑 90 이 두 개의 데이터인 경우에만 true로 리턴을 해주는 구문을 작성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85랑 90에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출력을 하고 싶은 경우에 sample.isIn 하시고 인자로 리스트로 85, 90 이렇게 하게 되면 85나 90인 경우에는 true가 되고 나머지는 false가 돼서 리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확인을 할 때 isIn 함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미니 퀴즈 두 가지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isIn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 리스트 안에 이 시리즈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 항목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여부를 true, false의 목록으로 리턴을 해주는 함수인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샘플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샘플 데이터 내에 전체 10개의 데이터 중에 80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로 하나의 true, false 값으로 리턴을 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파이썬 문법인데 80in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80in 70, 80, 90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 뒤에 있는 리스트 안에 앞에 있는 값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샘플에 데이터에 80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려면 80in까지는 동일하고 이 뒤에 샘플에 데이터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ample.values를 하시게 되면 이 샘플에 있는 데이터들만 리스트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리스트 안에 80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없으니까 false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 항목에 있는 85라고 하는 값으로 실행을 해보시면 true라고 하는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샘플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이번에는 인덱스의 값이 아니라 이 인덱스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즉 h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리턴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h가 있냐 없냐 어디에 이번에는 데이터가 아니라 샘플의 인덱스를 하게 되면 이 샘플의 인덱스 안에 h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apply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y 함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apply는 시리즈의 값에 인자값으로 전달받은 함수를 적용하는 함수입니다. 함수를 적용하는 함수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샘플에 우리가 80점 이상 값이 80 이상의 경우에는 90이라고 바꾸고요. 90도 80 이상이니까 90으로 바꾸고 80보다 작으면 얘는 bad라고 이렇게 값을 변환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값을 good과 bad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good과 bad로 변환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값이 80 이상이면 굿, 80 미만이면 bad로 변경하는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시고 함수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getGrad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이 함수가 전달받을 인자값을 선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getGrade라고 하는 함수이고 이 getGrade라고 하는 함수는 값을 하나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만약에 그 값이 8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good이라고 하는 값을 리턴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bad라고 하는 값을 리턴을 해주는 함수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함수를 이 샘플이라고 하는 데이터 각각의 항목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 각각의 항목의 값에 이 함수를 적용을 해서 이 85면 good, 75면 bad 이런 식으로 이 함수의 결과를 출력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 이 apply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pply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고 괄호 안에 getGrade라고 하는 함수명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어 놓았던 이 getGrade라고 하는 함수가 각각의 데이터 항목에 적용이 되어서 이 good이나 bad로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는 익명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익명함수, 람다 함수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익명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없는 함수입니다. 원래는 정식적으로 하려면 함수를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의 이름을 부여하고 이 함수를 명시적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별도의 함수를 만드는 이유는 보통은 나중에 재사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재사용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함수가 굉장히 간단한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지 않고 간단하게 익명함수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했던 것을 이 getGrade라고 하는 함수를 쓰지 않고 익명함수를 사용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sample.apply라고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원래 getGrade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을 썼는데 만약에 이 함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람다 함수로 바로 함수를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익명함수의 키워드인 람다라고 하고 value라고 하는 인자값을 선언을 해주고 만약에 굿으로 바꿀 거다. 만약에 이 전달받은 val이라고 하는 값이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굿으로 변환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bad로 바꾸겠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위에 만들어놨던 getGrade라고 하는 함수를 간단하게 이러한 람다 함수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익명함수는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익명함수의 장점은 이렇게 일반적인 함수를 선언하면 여러 줄이 필요한 코드가 불필요하게 길어지는데 이렇게 람다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한 줄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코드가 간결해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으로는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의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다스의 공식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다스의 시리즈라고 하는 객체에 대한 설명이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가장 앞에는 이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생성자에 대한 파라미터들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객체가 제공해주는 속성과 함수들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들을 보시면 우리가 했던 것과 안 했던 것들이 있는데 abs, add prefix, add suffix 이와 같은 함수들이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보지 않은 함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모든 함수들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API 문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함수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이 공식 문서에 있는 함수 하나를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인자값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add 함수를 실행을 할 때 값을 하나 줬는데 그 값이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other라고 하는 첫 번째 인자값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명을 우리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인자값으로 우리가 선언을 한 거고요. 이 other라고 하는 값은 이 스칼라 값이 될 수도 있고 시리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 항목에 또 동일한 값을 더할 때는 스칼라 값을 주고 각각의 다른 값을 줄 때에는 시리즈라고 하는 형태로 인자값을 전달을 해줬었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fill value랑 레벨이라고 하는 인자값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값들을 주지 않으면 디폴트 값으로 알아서 처리가 된 거고요.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각각의 인자값들도 저희가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함수의 설명 자료에 가서 보시면 이러한 예제 샘플 코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들을 잘 보시고 이제 함수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시리즈의 주요 속성과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